민중의 삶을 위한 사회 대개혁. 페이는 고통받는 민중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국가가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그 수백만 파운드의 돈이면 그런 악을 개혁하고 궁정 주변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주고도 남는다. 그리고 실증적 계산에 기초하여 14개의 개혁 방안을 제시합니다. 내용이 길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구민세 200만 파운드의 폐지. 둘, 25만 2천 빈민 가구에 대한 구제. 14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1인당 4파운드로 계산해 지급. 이것은 25만 파운드의 추가 지급과 함께 103만 아동을 교육시키는 데 사용된다. 셋,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상인, 기타 사람들에게 매년 1인당 6파운드의 연금 지급. 넷, 60세 이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상인, 기타 사람들에게 매년 1인당 10만 파운드의 종신연금 지급. 다섯, 신생아 5만 명에게 각각 20실링씩 지급. 여섯, 신혼부부 2만 쌍에게 각각 20실링씩 지급. 일곱, 일감을 찾아 헤매다가 친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는 사람들을 위한 장례비로 2만 파운드 지급. 여덟, 런던과 웨스트민스터시의 일시적 빈민에 대한 상시적 고용. 아홉, 주택과 창문에 대한 세금 폐지. 열, 해산된 1만 5천 명의 사병과 해산된 부대의 장교에게 평생 매주 3실링 지급. 열하나, 잔류 사병에게 매년 1만 9,500 파운드의 봉급 증액. 열둘, 해산된 해군에게 육군과 동일한 지급 및 봉급 증액. 열셋, 대체세 폐지. 열넷, 부당하고 비자연적인 장자상속제법과 귀족제의 폐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누진세 마련. 요컨대 민중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을 폐지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자는 제안입니다. 페이는 이런 계약이 이루어져야 비참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불행과 빈곤에서 비롯되는 경범죄의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빈민, 실패한 상인, 신혼부부, 신생아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한 보편적 복지론이나 기본소득론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소득,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는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입니다. 소득, 의료, 교육, 주거, 노동 등 일상생활 전체에 걸쳐 경제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여야만 정치적 민주주의도 존속될 수 있습니다. 민생이 취약해지면 정치적 민주주의도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인의 개혁 방안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위대한 사상가들의 저작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 장에서 보았듯이 몽테스키 외에만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페인은 폭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민중의 삶이 개선되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현대 인권 개념을 빌려 말하자면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이 실현되는 세상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페인의 이 획기적 제안은 당대에 실현되지 못합니다. 페인의 제안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저자들, 미국 건국주의 아버지들에게도 수용되지 못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정당이 힘을 얻으려면 사회권이 제도화되고 복지국가도 만들어집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정당이 힘을 얻으면서 사회권이 제도화되고 복지국가도 만들어집니다. 사회권은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인데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사회권을 요구하면 빨갱이 사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1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브라질에서는 금속 노동자 출신 룰라 다시오바가 대통령이 된 후 보우사 파밀리아로 불리는 획기적인 실험이 진행됩니다. 2004년 시민기본소득법이 만들어지고 2010년부터 시행됩니다. 브라질 정부는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직불카드로 지급했습니다. 이 혜택을 받고 싶은 가족의 아등은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죠. 특이한 점은 이 돈을 여성 가장에게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빈곤층 남성들이 이 돈을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룰라의 재임 기간에 약 2천만 명이 극빈 상태에서 벗어났고 약 3천만 명의 저소득층이 중산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명작 레미제라블 다 아시죠? 2012년에는 뮤지컬 형식의 영화로 만들어져 개봉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1815년 프랑스 사회의 현실에서 시작해 1832년 6월 봉기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여주인공 팡티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영화에서는 미국 배우 앤 해서웨이가 분했습니다. 그녀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부유한 집안 학생의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이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공장에서도 쫓겨납니다. 생계를 위해 머리카락과 앞니를 팔고 결국 성매매까지 하게 됩니다. 팡틴의 딸 코제트는 어린 시절 여관집 부부에게 맡겨져 하인 일을 하게 됩니다. 페이는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헌법과 국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의 빈민은 행복하고 그들에게 무지와 불행이 없으며 감옥에는 죄수가 없고 거리에는 거지가 없으며 노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세금이 과중하지 않으며 우리는 세계의 행복과 친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계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렇다. 저는 이 문구를 처음 접했을 때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1792년 페인이 가슴속에 품었던 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꿈은 현대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입은 자유로워졌고 대한민국이 가진 부의 규모도 획기적으로 커졌지만 민생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을 선진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식민지, 전쟁, 그리고 군사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겪은 후 선진국이 되었음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그러나 충분한가? 아니다. 외연적 발전을 넘어 내부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회개혁이 필요하다. 국뽕을 넘어 선진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제도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심각해지는 자산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적 발전과 국민 통합은 어렵다. 확보된 자유권 보장은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권 보장을 자유권 보장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벌했던 빚,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빚을 갚을 수 있다.